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 박창현.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용훈. 네,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 라이브 8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달 초에 시그라프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시그라프에서 공개한 엔터프라이즈 썸머 시즐릴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그라프에서는 정말 많은 최신 기술 소식들이 발표가 되었고, 저희 에픽게임즈도 언리얼 엔진 관련 최신 발표들과 함께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시그라프에서 어떤 소식과 발표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특히 한국 제작사인 자이언트 스텝이 시그라프 현장에 직접 가셔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이곳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8월 마켓플레이스 컨텐츠와 함께 트윈모션 커뮤니티 챌린지, U2포잼 코리아 2019 등 곧 다가올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그리고 시그라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번 에픽 라이브 8월의 이벤트는 언리얼 엔진 유저 그룹의 놀라운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한 이유를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10분을 골라 스타벅스 피지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첫 번째 소식을 만나보시죠. 네, 트윈모션이 언리얼 엔진 제품군으로 합류한 지 이제 3달이 되었으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케치업 다이렉트 링크를 제공하고 신규 고퀄리티 그래스펙도 제공하는 무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짐에 따라 툴의 사용성과 퀄리티 향상을 위해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트윈모션으로 만든 멋진 작품들을 응원하기 위해 트윈모션 커뮤니티 챌린지도 발표했습니다. 네, 트윈모션 커뮤니티 챌린지는 일정한 주기로 매 주기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에 그 챌린지의 시작을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베스트 선셋입니다. 트윈모션으로 아름다운 석양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영감을 나누고 교감해보세요. 가장 멋진 석양을 만드신 분께는 저희가 미국 $500에 해당되는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포함하여 에픽게임즈 굿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요 정보만 언급하였고, 공식 규칙을 포함해서 또 제출 마감일, 제출 방법 등은 저희 언리얼 엔진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2포잼 코리아 2019가 곧 개최됩니다. 작년 7월에 개최되었던 U2포잼 코리아 2018에도 많은 팀들이 참가하셔서 역량과 창의력을 뽐내주신 만큼 올해에도 기발하고 재밌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U2포잼 코리아는 8월 30일 금요일에 개최되며 카페 및 페이스북에서의 공지를 통해 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게임젠 특성상 주제가 발표되자마자 행사가 바로 시작이 되니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 자격 및 규모입니다. 언리얼 엔진 4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고 또 최대 5인까지 한 팀으로, 그리고 물론 개인 1인 팀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직원들이 진행을 하게 되며 아이디어, 재미, 비주얼 이 3가지 측면에서 심사 기준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추후 올라갈 개최 공지를 봐주시길 바라며 주제도 함께 공지되니까요. 공식 카페와 저희 페이스북을 주시해주세요. 올해에는 또 어떤 멋진 작품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니 부디 많은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무료 콘텐츠는 다이나믹 컴뱃 시스템 매직입니다. 다이나믹 컴뱃 시스템은 여러 컨셉으로 제작 판매되는 콘텐츠인데요. 이번에 무료로 공개되는 콘텐츠는 마법 연출에 적합한 매직 테마입니다. 다른 다이나믹 컴뱃 시스템들과도 호환도 되고 또 적 AI와 인벤토리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받으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이번 달 무료 컨텐츠에 선정된 인바이러먼트 셋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런처에서 마켓플레이스 탭에 가보시면 이번 달 무료 컨텐츠로 제공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바이러먼트 셋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현재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어셋은 아웃도어 쪽이죠.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프롭들, 그다음에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형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비디오 링크도 있는데 스피드 레벨 디자인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그 레벨 디자인을 처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 어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튜토리얼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자분이신데 레벨 디자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레벨을 처음에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도 사용하기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그래프 2019에서는 언리얼 엔진 관련 다양한 지원 소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M&E, 특히 모션 그래픽 분야에서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바로 언리얼 엔진의 시네마 4D 지원 소식입니다. 시네마 4D는 언리얼 엔진 4.23에서 언리얼 스튜디오 베타의 데이터 스미스 플러그인으로 하이엔드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4용 옥테인 렌더러 출시도 되었는데요. 옥테인 렌더러의 언리얼 엔진 지원으로 게임 및 비주얼 이펙트에서부터 건축 및 리얼타임 프리비즈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네마틱 몰입 경험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RBX 교환 에셋을 임포트, 익스포트 하거나 섞어서 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테인 머티리얼과 옥테인 노드 그래프도 언리얼 엔진 노드 에디터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하나의 툴에서 시네마틱 렌더러의 강력함과 게임 엔진의 유연성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의 오픈 XR 지원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용 디바이스와 플랫폼의 형식이 각각 달라서 개발과 배포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개발자들의 개발 편의를 위해서 저희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여러 관련 업체들과 또 크로노스 그룹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첫 표준인 오픈XR 1.0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오픈XR 0.9를 지원했던 언리얼 엔진은 1.0 정식 표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언리얼 엔진 개발자분들은 MS, 오큘러스 등 오픈 XR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에서 더 수월하게 VR, AR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그래프의 언리얼 엔진 유저 그룹에서는 에픽게임즈 외에도 미친 섭외력으로 M&E 분야에서 현재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지닌 발표자들을 모시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픽 월드와이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도널드 머스터드가 게임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선형 콘텐츠의 융합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고 언리얼 엔진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킴 리브레리는 언리얼 엔진의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며 차세대 버추얼 프로덕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툴은 혁신적인 영화 제작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언리얼 엔진 4.23에도 포함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만큼 잠시 후에 같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저 그룹으로 돌아와서 킴 리브레리 다음으로 시네트레이서의 개발자인 매트 워크먼이 인카메라 VPX 워크플로우, N 디스플레이 기반의 LED 벽, 협업형 VR 스카우팅 툴 등의 UE4 기반의 사실적인 영화 촬영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지털 휴먼 분야죠. 디지털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R&D 시니어 디렉터 더그 러블이 자신의 버추얼 트윈인 디지털 더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스타게이트 스튜디오의 CEO이자 설립자인 미국 자룡인 협회 소속인 샘 니콜슨이 나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VPX 인카메라 기술을 활용해 세트장에서 바로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대형 IP 관련 발표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ILM 엑스랩의 베이더 이모털의 제작 철학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의 8월 말 공개 예정인 새로운 놀이기구 스타워즈 갤럭시스 엣지, 그리고 더 서드 플로어의 왕자의 게임 중 가장 야심찬 샷과 시퀀스에 대한 제작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배우이자 감독인 존 파블로가 등장하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배우로서 스파이더맨 파프롬홈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해피 호건으로도 등장했죠. 네, 배우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2, 어벤져스 시리즈, 그리고 정글북, 또 최근에 개봉했던 라이온 킹 등에서 감독과 제작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엄청난 라인업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환영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존 파브로는 버추얼 프로덕션 워크플로우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인데요.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리얼타임 기술을 라이온 킹,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인 디즈니 TV 애니메이션에 접목해서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가 장정 1시간 반이나 되는 이 영상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전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그노프스, 럭스 마키나, 퀵셀, 프로필 스튜디오, 아리,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피 데이터베이스의 매트 워크만과 협력하여 최신 버추얼 프로덕션 툴의 진가를 시험해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영상에서 최종 결과물을 잠시나마 보셨을 텐데 놀랍게도 그 최종 결과물은 그린스크린이나 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VFX 없이 촬영 현장에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된 작품입니다. 4.23에 포함된 언리얼 엔진의 최신 버추얼 프로덕션 툴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우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Great, let's cut and reset. No matter what the project is, the creatives always want to see the closest representation to the final product as early on in the creative process. When I first walked on the set and the wall was up and we started to look through the camera, it really started to feel like I was just filming in this actual location. We can track a camera's position in space in real time and render its perspective so that we can compellingly convince a camera that something else is happening in front of it that really isn't there. The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e 3D world that you see on the wall is also a 3D scene that you can manipulate in Unreal Engine. So this gives the filmmakers full flexibility to make any change they want to the scene live. So it's really exciting to see that we can, use the real-time lighting to not only change the environments virtually, but also have it affect the on-set lighting as well. This opens up kind of like a virtual playground to shoot in. We've tried to expand the engine to be a very collaborative platform. So the director of photography, the director, they can all go into the scene and make modifications as they wish, as opposed to waiting for months and months. In this new frontier of virtual production, the filmmaker is more grounded into the scene that they're shooting, into the story they're trying to tell. Because you can interactively change the world, it brings all of those departments together because each one of them has a role in how this world is portrayed at some point along in the production. It's been my dream to get computer graphics to the point that they're totally photoreal. And I've loved video games and movies all my life, and this is bringing the best of them together. 럭스 마키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4개의 LED 패널로 구성된 LED 공간은 저희 엔디스플레이와 엔진에 조정 가능한 아리스카이 패널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벽은 언리얼 엔진에 구현된 심리스 환경을 출력을 하고요. 그 라이트 및 리플렉션을 받은 배우들과 소품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세트장을 비춰보면 그린 스크린 없이도 실제 세계의 요소들이 배경에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합성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이 라이팅은 언리얼 엔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러그인을 통해서 아이패드 같은 기기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들은 손끝의 움직임만으로 CG 환경과 실제 세계의 배우와 소품에 적용되는 세트장의 라이팅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씬도 결국에는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된 CG이기 때문에 실제 장소에 촬영했다면 매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과는 반대로 세트장에서 실시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 하나가 특정 카메라 각도에서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가상 환경에서 간단하게 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M&E 프로젝트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협업을 하는 모든 프로젝트 구성원이 최종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협업 관점에서도 굉장한 이득이죠. 그래서 각자 맡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영감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며 그 구름이 많은 날씨나 채광처럼 라이트를 조절하거나 또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할 그 소품의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등 그 즉시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그 인카메라 VFX 워크플로우 그리고 엔디스플레이, 협업형 VR 스카우팅 툴 이 모든 기능들은 4.23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곧 출시될 엔진 최신 엔진 버전을 지켜봐 주세요. 시그라프에서는 언리얼 엔진 유저 그룹 외에도 언리얼 엔진 부스에서 테크토크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 제작사가 시그라프 현장에서 그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이번 섹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자이언트 스텝 VFX 슈퍼바이저 사카모토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자이언트 스텝의 R&D 실장을 맡고 있는 강성구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을 이렇게 저희 에픽 라이브에 모시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시그라프 하면 그래픽스 분야의 최대 학술 컨퍼런스이며 비행 시간만 해도 왕복 하루가 걸릴 만큼 정말 일정도 쉽지 않은 일정인데요. 어떻게 참가를 결심하게 되셨고 또 계기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시그라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올해 초에 언리얼 서밋에서 저희 빈센트에 대한 테크 사이드를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에픽 게임즈 코리아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본사분들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뭘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발표한 부분을 좀 축약해서 영어로 말씀드렸었는데 예상외로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사 가서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니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부스 세션을 할 수 있는데 너희 할 수 있냐라고 하시길래 아유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받아먹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발표하러 가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저희 자이언트 스텝은 일정 약간의 조건만 지킨다면 이제 그 시그라프 같은 이런 컨퍼런스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원도요? 네, 일반 직원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뽕목갈 맞고 이렇게 돈을 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이언트 스텝은 이렇게 직원들도 이렇게 시그라프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이나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들 이런 데 참가하고 싶으신 회사 돈으로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라프를 다녀오셔서 물론 다녀오시기 전에도 업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네, 다녀오시고 이제 많은 기술을 보시고 또 적용을 하실 테고 또 적용을 하실 그런 자이언트 스텝에서 구인 중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우선 초부터 우선 그 시그라프라는 큰 컨퍼런스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든 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에픽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광이죠. 네. 그리고 에픽 부스가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사이즈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그 지금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을 가지고 그 사용하고 그 이 시기에 그 한국에서 그리고 작은 팀에서 제품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최고의 그래픽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는 게 영광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그라프 이후에 저희가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크고 유명한 회사들 글로벌 기업에서 컨택트도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좋은 기회, 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발표 때문에 그 테크 세션 같은 건 많이 보지 못했어요. 발표 준비나 발표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지만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유비나 그다음에 드림웍스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지금 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 그런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큰 행사다 보니까. 근데 업계 종사자분들이랑 또 개인적으로 나누는 대화에서 얻는 정보도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업계의 큰 컨퍼런스인 만큼 그만큼 이제 정보를 공유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장 분위기는 일단 CG 기술적 그런 부분만 아니고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최신 기술 그런 거를 직접 보여주셔서 되게 재미있었고
개인적으로 그 유명한 VFX 그 프로덕션에서 만든 영화 메이킹 등 그거를 그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줘서 되게 그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3D 프린터 그쪽 기술가 되게 발전가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얼굴 3D 프린터에서 뭐 그 만드는 기술이든지 그 되게 복잡한 물건을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기술가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볼 수 있고 관심이 가지게 돼서 그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물론 게임에서는 뭐 탑이지만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한 단계라 그런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알리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이제 사람 되게 많았고, 근데 그 되게 그래도 LA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 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도 꽉 찼는데 문제는 그 뭐 아시겠지만 시그라프 풀 컨퍼런스 배지가 되게 비싸거든요. 게다가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노란색 밖에 되게 멋있는데 다 노란색이에요. 다 한 거의 200만 원 되는 그거를 그냥 다 샀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돈 많구나. 업계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 지금.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진행했던 언리얼 엔진 유저 그룹도 일단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무대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뒤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또 시그라프 다른 영상을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특히나 몰리는 그 뭐 키워드나 트렌드 아까 말씀하셨던 뭐 3D 프린터라든지 그런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관심을 갖고 몰려 계셨던가요? 제가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발표 준비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이렇게 저희의 의견이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트렌드라고 할 만한 건 역시 리얼타임 렌더링이랑 그 다음에 AI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거기 기술들 같은 거 설명해놨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AI라는 글자가 안 들어간 기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뭔가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 AI가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또 리얼타임 렌더링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세션 수도 훨씬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리얼타임 관련해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텍스타일 관련된 기술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오버라크 기계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거 오버라크 시스템 바느질 거 그 자수기계 그것들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뭐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문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 시킨다든지 그 자수로 프린트를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천 같은 거 중에 이렇게 나일론 재질 같은 거 이렇게 뜨거운 인두 같은 거 갖다 대면 이렇게 쭉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데는 좀 덜 쪼그라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쪼그라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걸 기계로 제어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런 특징, 매트리얼 특징 이용해서 문양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그래픽 쪽 관련이라면 이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라는 기술이 그러니까 수학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직접 들었던 건 아니고 저희 그 프로그래밍 실장인 문기영 실장이 듣고 저한테 형 이거 대박이던데?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사보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를 다룰 때 이제 버텍스, 그다음 매트릭스, 뭐 포인트, 벡터 뭐 이렇게 활용해서 뭐 하게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수학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뭐 이런 뭐 면과 선이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그냥 수학 공식으로 쓰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막 뭐 사인 나오고 사인 나오고 뭐 다 내적 나오고 막 이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되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되게 재밌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다이스케 시장님은 그 저는 이번에 그 트렌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강 시장님도 말을 했지만 그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픽만 아니고 그 리얼타임에 대한 데모는 그 다른 부스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특히 그 에픽 유저 그룹
에서 그 세션에서 봤던 리얼타임이라는 게 그 되게 주요성, 가능성을 되게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트렌드라고 느꼈는데 특히 저는 그 리얼타임 인 카메라 VFX for Next Gen 필름 메이킹이라고 그 에픽랑 퀵셀에서 만든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데모 봤을 때 되게 큰 충격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왜냐하면 그 되게 지금까지 그런 영상 못 봤는데 그 아웃풋에 가까운 그 퀄리티로 그 리얼타임으로 그 촬영하면서 그 카메라도 움직이고 그 라이팅도 바꾸고 그런 거를 좀 직접 봤으니까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그 지금까지 그 영화 촬영할 때는 그 뒤에 그린 스크린 그런 거 많이 사용해서 그 합성하고 그 피니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다 빼고 촬영할 때부터 그 이미 그렇게 그 전 컨디션에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뭐 LED 월 세워놓고 뭐 조명 저희가 엔진에서 조작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그 영화 제작에 대한 그 와크로는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키워드 하나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빈센트도 하나의 좀 트렌드적인 키워드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올해 언리얼 서밋에서 한 번에 발표를 하셨지만 또 이제 시그라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좀 빈센트 관련해서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예, 빈센트 우선 먼저 빈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은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리얼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R&D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리얼 서밋에서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다뤘고 그래서 이번 시그라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약간 랩업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면 또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다루기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저희 다이스케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시그라프에서 아트 쪽 사이드, 에셋 제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발표를 모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시그라프에서 발표된 부분은 그 아티스틱 파트라고 주제로 그 언리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아셋 그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 그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는 그 미국 그 ICT에 가서 그 라이트 스테이지 가지고 그거 빈센트를 그 제대로 페이스 스캔 시도해봤어요. 네네. 그거 가지고 그 모델링, 또 텍스처링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그 브랜드 쉐입까지 어떻게 작업했던 건지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그 작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거 많이 시공사라고 하는 기능 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거는 그 시공사 쓰면 그 아주 그 효율적으로 그 아웃풋까지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제 같은 VFX 아티스트가 그 작업하는 경우에도 되게 쉽게 설계가 되고 있어서 되게 작업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할 때 그 프리비즈에서 그 피니싱 작업까지 그 시공사 가지고 다 그 라이팅 애니메이션, 카메라 애니메이션 등 그 다 모든 거 컨트롤 그 시공사 안에서 완성했어요. 그런 부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그 수정할 때도 그 바로 리얼타임으로 결과가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작업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 수정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다이스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빈센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전에 뭐 다뤄본 사람이 아니고.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쑥쑥 다루시더라고요. 사람 열받게. 이게 뭐 좀 헤매는 거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언리얼 엔진 몇 년을 했는데 좀 이렇게 뭐 그런 좀 오래 한 티도 좀 내고 싶고 한데 그냥 혼자서 다 잘해버리시니까 되게 놀랍고 그리고 또 언리얼 엔진이 또 쉬운 엔진이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개인 이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좀 있다 복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미워라. 네,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몇 년은 쓰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 쓰신다니 좀 놀랍네요. 이상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 없었다는 게 또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혹시 빈센트 말고도 또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작업하시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뭐 프로젝트는 사실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리얼타임 컨텐츠 팀이라고 이제 저희가 R&D 팀이었는데 기본적으로 R&D 팀이 프로덕션까지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R&D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제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만들었고 리얼타임 엔진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런 NDA 같은 게 맺어진 프로젝트들이라 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R&D 프로젝트 중에 이 다이스케 실장님께서 진행했던 자동차 관련 이런 R&D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진행했던 그 R&D는 그 레이트레이싱 R&D라고 이번에 그 RTX 그래픽 보드가 나와서 그거 Unreal Engine도 4.2 버전에서 그 레이트레이싱 기능가 쓸 수 있다고 들어서 그걸 제대로 테스트하려고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차는 사실 CAD에다 가지고 한 거라서 되게 무거운 파일을 가지고 작업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데이터를 안리얼에 넣었을 때 얼마나 작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일단 넣고 레이트레이션 기능 쓰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차 가지고 만드는 영상인데 오토모티브 이것도 내부 R&D 영상인데요. 이거는 지난 6월 25일 실제 있는 촬영 스튜디오를 레이저 스캔하고 포토그라메트리 가지고 진짜 똑같이 이거 배경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거 가지고 차도 넣고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쓰고 그 뽑아낸 좀 멋진 영상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6월 25일이면 시그라프 가기 전에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작업량이 엄청났을 텐데 되게 짧은 기간 안에 해내셨네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리밋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레이저 스캔이랑 포토 스캔 가지고 모델링 하는 워크플로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한 달 안에 거의 3주 정도 모델링 시간 썼는데 그거 제대로 쓰고 안리얼에서는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영상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토모티브는 지금 영상까지 완성했는데요. 근데 다음에는 블루프린트나 그런 것도 쓰고 가 컨피규레이터 그런 작업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R&D도 연구적으로 진짜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포함해서 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명망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직원분들께서도 경험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구인 중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프로젝트로 이제 바쁘실 텐데 자이언트 스텝의 다이스케 실장님 그리고 강성구 실장님 오늘 이렇게 에픽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